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건립을 주도하던 황학구 이사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논란은 사기극으로 결말짓게 됐습니다. 가수 폴킴과 태권도 기반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팀인 태권크리가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내포역 인근에 12,000여 명이 들어설 미니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내포 신도시로의 이전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던 아산시 소재 충남경제진흥원이 결국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성완 종축작 이전 사업과 국가산단 지정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한 정재택 위원장이 앞으로 들어설 국가산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월 25일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며 버젓이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린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6개월 가까이 사업의 실체를 추적해왔는데 마침내 사법부가 이 사업의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 사무소 위조 등의 혐의로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황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사무소 위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빌린 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황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짓겠다던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와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 건립 사업은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허구임이 명백했습니다. 구속된 황 이사장은 1조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기독교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세가 급전직하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해보면 과장임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 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부도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황 이사장과 그에 협력했던 개신교연합체 한국교회연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버젓이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황당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한 교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은 어쨌든 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파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잖아. 못 하고 있지 지금. 그렇잖아. 앞으로는 해나갈 거예요. 다시 준비해서.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개신교계에선 염치 없는 태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사업 핵심 인물이 법정 구속됐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오히려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이 행사를 세계 박람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천안시는 이번 첫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천안과 K컬처 박람회의 알림이 역할을 하게 될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합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행사인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팀인 태권크리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민족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박람회의 얼굴로 활동한 이들은 앞으로 전 세계 K컬처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천안과 K컬처 박람회를 알릴 예정입니다. K컬처 박람회 천안에서 열리는 제 1회에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요.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무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컬처 박람회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태권도가 이제 최초의 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한류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불과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천안시는 막바지 준비를 통해 관람객들이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람객들께서 편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어야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통, 주차, 안전이라든지 위생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2026년 K컬처 세계 박람회를 꿈꾸고 있는 천안시가 그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지 홍보대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가 자리한 예산군 등과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인근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 약 12,000여 명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가 내포 혁신도시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내포역 인근 미니 신도시 조성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역 인근에는 오는 2030년까지 4,372억 원이 투입돼 공동주택 이용지와 단독주택 이용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소 등이 조성됩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는 약 1만 2천여 명의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또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 5,161억 원, 고용유발 2,874명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예산군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지원, 충남개발공사는 기획,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한편 내포역은 올해 안에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를 마치고 2년간의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가 15개 유망기업과 4,800여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충남도는 약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자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천안을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에 4,825억 원 상당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들 15개 기업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38만 4,704평방미터 부지에 투자를 진행해 1,033명의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는 기존 아산에 공장을 두고 있던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 업체인 정수 ENC가 247억 원을 투자해 성안읍에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이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5,821억 원의 생산 효과와 1,545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대로 현재까지 총 66개사와 10조 3,938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올해 초 충남도가 내놓은 공공기관 효율화와 내포 이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천안 아산 소재 소상공인들의 행정 서비스 불편을 이유로 내포 이전을 반대해 왔는데요. 결국 아산에 있던 충남 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내포로 이전했고
경제진흥원도 8월 중이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천안 아산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에 자리한 충남도청 산하 경제진흥원이 빠르면 이달 내포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앞서 경제진흥원과 함께 있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내포로 이전했고 충남일자리진흥원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통합돼 내포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기관 통합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올해 초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한동안 진통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보가 내포로 이전할 경우 천안 아산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측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 등은 아산에 남아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충남신보는 사업본부를 신설했다고 알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사업본부 이제 단일본부로 있다가 이번 이제 내포로 이전하면서 이제 기존의 아산 지역도 똑같이 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잘 쓸 수 있게 그 사업본부를 신설해서 만든 거라 따로 그렇게 뭐 기존이랑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대해 내포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안전원 도의원은 천안 아산 소상공인을 감안하면 일부 서비스 기능 존치는 처음부터 필요한 일이었고 따라서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3월 천안의 성완 종축장 부지 약 127만 평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사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범시민단체를 이끌며 동분서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재택 성완 종축장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장인데요. 지역의 원로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바라고 있는 성완 종축장 부지의 미래 모습에 대해 천안TV가 들어봤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천안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중 하나였던 성완 종축장 부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천안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천안시민 추진위를 구성해 동분서주했던 인물이 바로 정재택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원로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정 위원장은 특히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오면서 국가산단을 보는 시각이 크게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실리콘밸리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무척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도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냥 여기 대기업만 유치하면 되고 그 주변에 그 직원들이 거주할 아파트나 짓고 상가 좀 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리콘밸리를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그 시각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지고 안목이 아주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 3월 성완 종축장 부지 127만 평이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천안 서북부 지역인 성완, 직산, 성거, 입장 주민들은 무척 고무돼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참 너무나 환영일색으로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좀 흥분의 도가니가 아니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위축돼 왔던 소위돼 왔던 그 억눌렸던 마음들이 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지금 굉장한 기대감과 흥분의 동아리 속에 있다. 정재택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설 종축장 부지가 세계적인 유토피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게도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종축장 127만 평은 신이 내린 땅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신이 오랜 세월 이걸 이렇게 보관해 둔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대로 이것은 세계적인 유토피아로 여기가 건설돼야지 여러 산업단지 중에 하나로
n분의 1로 조성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모든 그 정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행정 지원이라든지 각별하게 여기다가 지원을 아주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과 천안 시민들의 바람대로 성완 종축장 부지에 들어설 국가산단이 천안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11일은 인구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는데요. 인구 100만을 꿈꾸고 있는 천안시도 기념 행사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자 다짐했는데요. 인구의 날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지난 11일 12번째를 맞이하는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구에 인구를 더하다, 100만 도시 준비된 희망도시 천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포스터와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과 경제학 교수 겸 연구자인 박정호 교수의 인구 공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크로스오버 중창단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라포엠의 축하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천안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정해진 미래가 아닌 준비된 100만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더 고민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꿈꾸고 있는 천안시가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더욱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 기반 시설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번영로와 상용대로, 천안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 198개소에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노변기지국, 긴급 차량 알림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다양한 센서 기반 융복합 검지 체계를 적용해 실시간 교통량과 대기 차량 수 등을 수집해 앞으로의 교통 수요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빅데이터 시각화 구현으로 교통정책 분석 자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구역 내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국도비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2주간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 2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후 발굴 가능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거초등학교 출신의 여자축구 선수 청가람이 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성거초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축구에 입문한 청가람은 남다른 신체 능력을 발판으로 급성장했으며 현재는 화천 K스포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청가람을 발탁한 심재석 성거초 감독은 본인이 앞으로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월드컵에서 경기 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제자의 활약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대표팀은 25일 콜롬비아와 경기를 시작으로 모로코, 독일과 조별 예선 H조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출범 1년을 맞이한 제9대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셨는데 의장으로서 1년 임기를 보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1일 취임해서 네. 아산시 의회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이렇게 무단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37만 아산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7면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예. 계셔서 나름 또 부담이 굉장히 컸었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각종 그 교육 이런 것들을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이 아마도 맞아 떨어진 것 같다라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회기가 7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저희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 131건의 조례를 저희가 발의를 했고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 바로바로 알고 이렇게 했노라는 평을 함께하고 그중에서 43건의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예. 이 부분이 또 입법 활동에도 열심히 했노라 이렇게 뭐 자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아산에 예. 우리 그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경찰병원 그 분원을 아산시에 유치하자고 예. 시민들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 아산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 부분을 결의를 해내고 저 또한 충남 시군 의장단 회의에 나가서 이 부분을 함께 충남에서도 소리를 함께 해주십시오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산 시민들과 함께했던 또 아산시 의회 의원들과 충남이 함께했던 것으로 성공적으로 유치해 저희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건데 아산시 의회가 그동안 독립청사가 없었는데 드디어 올 1월에 예. 더부사리를 청산하고 예. 의회동을 이렇게 그 또한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독립청사를 가짐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어떤 안락함이나 집중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부담 없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오셔서 허심탄회한 이런 민원 접수도 하시고 행정에 건의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그것이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답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박경기 아산시장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편성된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로 저희 아산시 의회와 엄청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올 3월 8일에 17명의 의원들이 철야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되고 그 부분은 15일간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함께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이었던 심의 의결권을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셨던 건데 이것이 시 행정에서 막힘으로 해서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 시간이 가고 15일간의 철야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질 않았고 제가 5일간의 단식을 했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아산시의회 17명이 이렇게 1년 동안 모든 일에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 속에서 이렇게 1년의 의정활동을 했노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년 동안의 일들을 네.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산시 의회는 이렇게 협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아산시 의회는 시민에게 행복을 아산에는 희망이라는 의정 목표를 저희 17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을 위한 발로 뛰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목표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 17명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했고 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울이고 행정에 또 이런 정책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제안하고 또 방법을 찾아주는 이런 것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9대 의회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네. 활동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까지 잘 되어 있고 아직은 부족함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인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괜히 멀게도 느껴지는 분들이기 네, 네. 때문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난 1년 동안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일, 또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가장 힘들었던 예. 일은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3월 8일 올해 3월 8일에 있었던 17명의 의원들이 함께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것들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이런 거에 저희 의원들이 함께했던 그 부분에 아산시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안을 일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에 큰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과의 대화 속에 그리고 집행부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이것들이 바위에 부딪히고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과정에서 결국에는 철야 천막 농성과 단식이 이어졌지만 이후에 본 회의장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던 부분을 심의 의결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이것이 최상이다라는 또 지지와 응원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민들께 혹여 갈등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편성권이 없다라고 하면 심의 의결됐던 거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검토와 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부분이 됐고 시민들께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결집을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또 어려웠던 것이고 1년을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가장 힘들었지만 네. 보람됐던 일을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또 그런 일들을 인해서 현재 집행부의 관계 그리고 바라는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병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아산시의회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7만 아산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교육경비 박경기 시장이 얘기했던 고작 불과 10억 때문에 이라는 표현에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 이 교육 경비의 화두가 됐던 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박경기 시장이 무시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에 저희가 반기를 들었던 거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앞으로 있을 수 없다. 의원들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3월 8일부터 겪었던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응에서는 그렇게 불통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받고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던 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관가하지 말고 앞으로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에 있던 거를 되돌아보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도 찾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5일 동안 단식 농성을 이어나가셨었습니다. 이후 이제 건강 회복은 어떠신지, 어떻게 좀 단식을 들어가시면서 세웠던 명분은 좀 이루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예, 예.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국민들께, 시민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전쟁의 속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제가 단식을 하는 과정도 저 또한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고 그쵸.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끝이 나지 않는 집행부와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아리가 쳐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됐고 단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아마도 제가 엄청 많은 시간과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일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박경기 시장이 읍면동을 돌면서 지금의 현 추경 예산이 심의 의결되지 않는 부분에 기관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예. 박경기 시장으로서의 명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더 이상 그것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장의 책임을 갖고 제가 돌입을 했고요. 그 과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잘 판단했노라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길이었지만 밤늦게 천막을 오셔서 내가 낮에는 못 와봤어. 근데 김희영 의장 힘내. 김희영 의장이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몸에 탈이 안 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 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간에 그 농성장을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힘을 주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몇천 명 이렇게 오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소수의 분이더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큰 힘이 됐고요.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도 저에게는 큰 이렇게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과정이었으나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분들의 그 응원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책임감을 또 동참했고요. 앞으로도 그와 버금가는 것들에 필요하다라면 저는 과감히 제 몸을 불사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듭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보여줘서만이 뭔가가 묶여있던 고리를 끊는 시대는 이제는 점점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뭔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밤에 찾아오신 시민분들의 그런 응원들이 굉장히 그때는 많은 힘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계획 얘기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구대 개원이 돼서 이제 전반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전반기를 또 남기고 있는데 우리 그 17명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전반기에 결집됐던 것처럼 아산시 의회가 똘똘 뭉쳐서 의정이라는 정치라는 곳에 이렇게 모두 다 목표를 갖고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1년 동안 했던 성과 중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차적으로의 이런 것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런 부분이 면제되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아산 시민이 그동안 바라봤던 것이고 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또 유치에 성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저 또한 지원에 나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건의와 정책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기뜸을 해주시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희망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라도 그리고 시민이 좀 안전한 제가 요즘 국민 안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국민 안전과 더불어 아산 시민이 안전한 곳에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아산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좀 더 가는 데에 빠르게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기자분들을 중심으로 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 박경기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물론 재판은 3심까지 있는 것이 맞고 그래도 아산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산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 본인이 밉다기보다는 그것이 판결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로 판결이 됐을 때 그 판결명이 미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결명이 나온다면 그것이 당사자인 아산시장의 명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아산시는 시정에 흔들림이 있을 거고 시민들이 흔들림 속에 서 있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정에 공백이 생긴다면 의장의 입장은 어떤 거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오늘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또 저를 비롯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고 있고요. 그것이 이후에 어떤 도전이든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닌 의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보다는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말씀을 나누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뛸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 그런 에너지 저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가깝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안TV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의장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아산시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난 2월 2일 앵커 브리핑은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업이 사기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부디 예수 이름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동시에 이 무리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는 5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지켜졌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대전지법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물론 1심이고 향후 항소심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법부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주동인물 황학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에서
종교를 빙자해 사기극을 벌이는 일당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사를 감안해 보아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지역인 천안에서 예수 이름을 판 투자 사기극이 벌어진 건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이 사업에 협력했던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계속해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업을 벌이는 건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기념관 사업이 투자 사기극이 분명해진 이상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타당한 수순이 아닌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천안TV는 지역에서 또다시 종교를 빙자한 사기극이 벌어져 천안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을 법이 심판대에 서게 할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